개장 전 체크리스트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미리미리 체크해보는 시간, 오늘장 체크리스트 준비해 볼 텐데요. 오늘은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체크리스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어볼까요? 자,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이 D-Day 되겠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공개가 될 예정인데 과연 관련주들 향방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차장님, 뭐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까, 혹은 뭐 기대에 부합하면 또 관련주들은 랠리를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근데 일단은 오늘은 좀 쉬었다가 간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향방이 갈릴 수 있고, 그 전에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부터 약간의 그 저PBR주를 이끌었었던 이제 외국인들의 네. 어떤 수급이 그 약간 그 성장주 중심으로 엔비디아 쪽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좀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오늘 발표됐을 때 투자자들이 그 전에 좀 기대했던 것만큼의 이상의 좀 그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차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그런 유동성은 한정돼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다시 한번 그 저 PBR주와 관심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그 전에 어떤 성장주 쪽으로의 초점이 맞춰질지 부분이 좀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정부의 이 기업 가치 향상과 또 주식 시장을 좀 이끈다는 취지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에 발맞춰서 뭐 ETF나 여러 가지 이 외국인의 수급을 이끌 만한 제도적인 어떤 이벤트도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말씀드렸던 예상보다 좀 그 기대 이하의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예. 한마디로 이제 봤을 때는 저는 가장 큰 상황이 기업들의 어떤 좀 출혈을 좀 요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 쪽도 그렇고 과도한 어떤 자사주 소각이나 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결론은 정부가 좀 지나친 개입을 했을 때의 정책이 기업들의 생각보다는 좀 부담이 되는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이 차익에 대한 매물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도 일본과 영국 쪽이 이런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예. 2012년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영국적인 스튜어십 코드를 했었었고, 2014년에도 일본도 같은 정책을 했었는데, 근데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제 일본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갔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용한 정책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뚜껑 열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게 1번이겠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이 관점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우리 주임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차장님께서는 일단은 내용 확인하고 단기적인 변동성은 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주임님께서도. 일단 내용이 확실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차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일단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좀 보셔야 되냐면, 특히 이 밸류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부분 하에서 이제 상벌 제도가 어떻게 좀 파격적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 PBR이라는 거는 사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그 북밸류가 좀 올라오게 되면서 이 저 PBR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저 PBR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이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그 기업들에 있어서 이 움직여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이 북밸류를 낮추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 소각인데, 그렇게 되면 주가도 올라갈 테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주주들이 상속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케이를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대주주 상속세 관련한 그런 내용도 사실 좀 언급이 된다면은
사실 지금 저 PBR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길게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됐을 때 일단은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두 분 다 예상을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관련주들 그 안에서 본다면 가장 먼저 달려줬던 게 금융 그리고 뭐 자동차 마지막으로 상장 공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좀 눌렸을 때 매력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업종 따로 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금융주, 뭐 지주사, 자동차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저는 만약에 이번 주에 좀 매매를 그래도 좀 보신다면 금융주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낫지 금융주.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 배당 기준일이 속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 기준일 이틀 전까지 이제 매입을 해야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뭐 오늘까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일까지는 매매가 유효한 게 이제 우리금융지주나 KB금융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배당 기준을 보게 되면서 특히 또 이번에 원래는 배당 기준이 12월 31일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주총회 이후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분기 배당까지 이제 한 달 내에 배당을 2번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 PBR 수혜주 내에서도 좀 이런 좀 다른 이슈겠지만 금융주에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블 배당까지 좀 노려보면서 금융주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눌렸을 때 볼 수 있는 매력 있는 업종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종목도 슬림해야 되는 전략이 슬림화. 낫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전에는 외국내 바스켓으로 약간 담았던 경향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뭐 저 PBR 좀 자산 가치라고 얘기하지만은 여기에 좀 EPS나 이런 실적 부분이 작년 하반기부터 좀 반등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외국인들이 같은 저 PBR 주라고 하더라도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최근에 많이 눌렸던 게 올랐다 눌렸던 게 바로 이제 현대차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예.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대차도 이 전체 발행 주식의 1% 가까이에 대한 이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경우에 어떤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외국인들 수급도 이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 작년에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환율에 대한 영향보다도 이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EPS가 많이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가장 큰 대형주로 봤을 때는 이 현대차에 대한 이 주가가 눌렸을 때의 예. 매수 관점을 기대해도 괜찮고 근데 이건 또 눌렸다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을 때도 이런 괜찮고. 종목들이 좀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금융 쪽으로 많이 좀 모아지고 있지만 섹터별로 이 저 PBR 관점에서의 종목들도 굉장히 좀 하나둘씩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게임주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이 W 게임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 안에서도 이 저 PBR주로 가장 좀 낮은 밸류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W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 슈퍼내션 연결 편입이나 이런 효과 때문에 더 저 PBR 쪽으로 계속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W 게임즈도 한번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현대차 뭐 관련해서 오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어도 우리가 충족할 만한 이슈가 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현대차 볼만하다, 괜찮다 말씀 주셨고 플러스 W게임즈까지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요. 우리 오랜만에 또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확대 이어가고 있고 올해 줄줄이 상장 준비하고 있는 로봇주 있다고 하는데 과연 로봇주 어떻게 봐야 될까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 주임님과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30% 넘게 빠졌는데 여타 다른 로봇주들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로봇주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로봇주 대해서도 좀 종목 간 차별화가 특히 많이 보이는 쪽은 뭐 아마 에브리봇 이런 종목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사실 로봇주 내에서 전체적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사실 종목별로 상당히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종목별로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이번에 최근에 한 10% 정도 이렇게 반등이 좀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번에 이제 로봇이 좀 반등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점은 이 AI 기반으로 관련한 이 로봇이 좀
관심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기존의 로봇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이제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이제 좀 확장이 되어 왔었던 부분인데 이 AI 기반으로 관련해서 이제 좀 로봇이 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한 사업들이 좀 계속적으로 AI 쪽으로 좀 번져 나가면서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확장 이런 부분으로 좀 상용화가 좀 많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단독 뉴스로 계속 나오긴 하지만 삼성에서도 이 AI 그 로봇 관련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많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사회이사를 이제 최근에 그 로봇 관련한 인물을 대거 영입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으로서의 로봇에 대한 좀 정책적인 산업적인 좀 가속화 그런 네.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는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대기업에서 최근 들어서 인수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솔솔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응하나 싶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또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었는데 우리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로봇주 사실 실적 보고 사는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언가 기대감을 보고 좀 멀리 보고 들어가는 종목들인데 우리 차장님께서는 로봇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로봇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시장성은 분명합니다. 예. 분명하고 외국인들이 괜히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괜히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 그 로봇주가 상장한 뭐 상장이 활발했었던 뭐 작년도 그렇고 작년 상반기도 그렇고 약간 좀 시기가 네.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약간 좀 이 로봇주에 대한 밸류가 좀 너무 크게 좀 공모가를 줬던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부터 좀 안정을 찾았지만은 이 금리 인상기에 대한 성장주에 대한 매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제한적으로 가는 상황으로 좀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성장주들이 길게 봤을 때는 5년, 7년치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주가로 좀 땡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괴리감이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고령화도 그렇고 예. 이 로봇에 대한 투자 부분이 단순 어떤 기술에 대한 호응도가 아니라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로봇에 대한 어떤 발전 가능성 뭐 이 부분을 수용하는 부분이 재무적으로도 필수적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한 성장은 좋지만은 지금 이제 너무 과열됐던 분위기에서 섣부른 어떤 매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낭패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로봇주 중에서도 이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은 거의 50% 이상 빠졌고 예. 올해도 지금 30% 이상 지금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를 선별하는 전략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좀 그 들어가는 부분을 좀 잘 태워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지금 자리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주신 것 같은데 멀리 봤을 때는 로봇 산업 관련해서 발전할 수밖에는 없는 산업이라고 봐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장님 뭐 로봇 쪽으로도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피규어 AI 뭐 스타트업 기업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삼성 등등등이 좀 예상 이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테슬라가 또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식이 관련주들 좀 불을 지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예.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로봇주를 선별하려고 한다면은 대기업과 연관이 가장 많이 있는 기업들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성장주들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했을 때는 결국 그 안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몇 개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섹터마다 특징이 있겠지만은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슬림화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어떤
지분이 있다는 것보다도 삼성과의 이 협업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빨리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로봇주들이 주가가 조정받는 부분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 실적이 잡히는 부분이 언제 될지에 대한 물음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대기업과의 어떤 지분과 또 이제 협업에 대한 부분이 역사적으로도 좀 잘 되어 있으면은 이 실적을 잡히는 그런 시기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도 지금 현재 로봇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 부분은 빨리 지금 진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 이런 종목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좀 얘기하면 티라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이 SK와 굉장히 연관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슬림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차장님의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티라요텍까지 어느 정도 실적이 반영이 되는 로봇주 쪽으로 눈길을 줘보자, 이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 주임님께서는 로봇주 관련해서 휴머노이드 플러스 올해 로봇 기업들 줄줄이 상장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는 만큼 침체되는 로봇주들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어떤 관점이세요? 일단은 저는 뭐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로봇 관련해서 수급이 한 지난주부터 좀 꾸준하게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로봇주 내에서 특히 상당히 많이 대부분이 조정이 받은 상황인데, 이 정도 구간에서는 좀 매입을 해봐도 크게 좀 부담이 없을 구간이다라고 좀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 내에서도 물론 지금 휴머노이드가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뭐 예를 들어서 그 로봇 부품이라든지 감속기, 그리고 뭐 또 휴머노이드와 관련한 그런 종목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그런 종목들도 지금 생각보다 지금 매수를 한번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최근에 뭐 비대면 의료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의료용 로봇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네. 쪽으로도 좀 테마성으로 좀 수급이 모일 수 있겠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실 이 방산과 로봇이 합쳐진 종목도 있었죠. LIG 넥슨이라고 이 고스트 로보틱스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도 꽤나 이제 그 로봇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수은법 개정으로 이 방산에 대한 좀 효과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 LIG 넥슨을 좀 로봇 관련주로서도 좀 관심을 두셔도 괜찮겠다라고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 그 주임님께서 보는 원픽은 LIG 넥스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좀 겹 이슈가 있는 수능법 네네. 개정안과도 묶어서도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체크리스트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살펴보실까요? 화면 통해서 열어볼게요. 자, 오늘 MWC24 개최된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오픈이 될 텐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동통신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죠. 관련해서 우리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볼 수 있을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 3사가 모두 다 참여한다고 하고, 가장 주목도가 높은 기업은 KT, SKT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주들의 흐름이 참 좋은데요. 우리 차장님, 통신주 안 그래도 신고가 계속 넘어서고 있는 구간에서 이 소식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상단을 열게 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까요? 그죠. 지금 이제 통신주들의 올라가는 부분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앞서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도 했지만은 이제 저 PBR 주로서도 이제 통신주들이 좀 각광을 좀 많이 받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는 이제 통신주들의 이 외국인들의 매수 랠리를 좀 이끌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5G, 뭐 보급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은 굉장히 현저하게 좀 낮아진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이 에이다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이제 매출에 대한 그러니까 매출을 새로운 방향 쪽으로의 잡히는 부분을 지금 공약을 좀 걸었었거든요. 뭐 그리고 뭐 LG 플러스도 그렇고 KT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AI를 비롯한 이 인공지능 컨택 센터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 신사업 성과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표출을 했거든요. 뭐 그런 점이 이제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를 이끌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신업종들이 뭐 주주 이익 환원 모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는 충실하게 그 전부터 잘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매력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 눈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 그리고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 부분을 좀 잘 이끌 수 있는 게 바로 통신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통신주는 굉장히 좀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네.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다는 인식이 좀 컸었는데, 이런 부분에 그 시각이 좀 많이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뭐 그런 점이 주가에 지금 바로 녹아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현 시점 좀 어느 정도 KT, SKT 주가의 위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좀 매력 있는 종목 찝어볼 수도 있을까요? 부담일까요? 네, 부담이라기보다도 네. 그때 그래도 이제 KT 정도가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좀 탄탄하게 더 가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이 통신 두 개 사도 괜찮지만은 KT 정도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재매수 아니면 뭐 추가적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KT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영역에서 우리 차장님께서 긍정적인 뷰 KT 쪽으로 보여주셨고요. 주임님께서는 통신주 잘 나가고 있는데 더 간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어떤 측면에서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쪽도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좀 더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고, 뭐 앞서서 예.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좀 통신주들이 상승 압력이 좀 있었던 부분은 대부분 저PBR에 대한 그런 좀 니즈겠죠. 근데 최근에 뭐 통신주가 뭐 AI로 안 엮인 적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통신주가 AI랑 기존에도 작년 초에도 엮였을 때도 보시면은 이 주가 향방이 사실 AI에 대해서 움직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AI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뭐 KT의 자회사들이나 그런 뭐 관련 업종 아니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좀 방향성을 나타냈었고, 그래서 이 MWC에서 이 AI 관련한 언급에 대해서 이제 통신주들이 좀 AI 모멘텀으로 출발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MWC에서 저희가 좀 챙겨가야 될 것은 뭐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최근에 이 소프트뱅크가 특히 통신주 내에서도 좀 많이 그 AI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손정혜 회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AI 내에서도 AGI, 그러니까 그 범용 인공지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성장이라든지 투자가 좀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를 좀 느껴가시면서 그에 대해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국내 뭐 네.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내에서 오히려 또 초점을 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통신주 뭐 여쭤봤지만 반도체 쪽으로 빠지네요. 네, 그렇게 예.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MWC에서 또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 갤럭시 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 방지 공개된다 뭐 소식 전해지고 있고, 그럼 뭐 갤럭시 뭐 나온다 하면 갤럭시 관련한 부품주들 움직이잖아요. 그럼 갤럭시 링도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갤럭시 링에 대한 그 세부 어떤 쓰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갤럭시 링 같은 경우는 일단 건강 데이터에 대한 수집입니다. 네. 이것을 차고 다니면서 내 심박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생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갤럭시 링이라는 디바이스는 새로운 디바이스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스마트워치라는 쪽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스마트워치 관련주를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일단 뭐 FPGA 쪽에서는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이 이미 움직였었고, 이 드림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존의 그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는 심박수 요 네. 센서를 이제 공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폭넓게 좀 종목을 접근해 보셨으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드림텍 말씀 주셨고, 진짜 생각해보니까 애플워치, 뭐 워치와 좀 갤럭시 워치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른 아이템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차장님께서는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갤럭시 링 공개, 우리 시장 안에 파장이 있을까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갤럭시 뭐 링 같은 경우가 좀 헬스케어 기능이나 결제 기능 이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스마트워치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스마트워치가 잘 때 수면을 취했을 땐 대부분 빼고 있으신 분이 많은데, 이 헬스케어 기능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항상 다 수면 체크나 수면 자고 있을 때도 심박도 체크나 이런 부분이 필수적인데, 스마트워치를 잘 때 빼면은 이걸 체크하는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갤럭시 링 같은 경우에는 수면을 취했을 때도 이걸 끼면서 더 심박도 체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욱 더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아마 올해
또 이제 삼성전자 또 이제 언팩 행사를 할 거잖아요. 근데 언팩 행사에서 이 스마트폰보다는 저는 갤럭시 링에 좀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애플 링에 대한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스마트워치에 대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바로 이제 이 링 쪽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관련주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그 전에 스마트워치 나왔을 때 관련주라고 분류됐던 종목들이 더욱더 세분화되면서 이 수주나 어떤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관련됐었던 종목들이 더욱더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그럼 처장님은 갤럭시 링 나오면 사실 거예요? 아직 스마트워치도 안 사가지고. 스마트워치 먼저 사시고 갤럭시 링 저는 또 사고 싶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디자인도 봐야 되겠고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체크리스트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주임님,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